ABL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주주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빼빼로는 다 챙기고 받고 하셨나요? 오늘 우리 장 오전장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온 부분도 있었는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쪽의 강세가 좀 셌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강세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주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방향성을 줬다기보다도 그냥 보합권에서 변동폭을 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장에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다우, S&P, 나스닥 보시면은 1%에서 2%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이걸 주도한 건 또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AI 반도체 쪽 수급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격이 좀 크게 났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강세가 좀 크게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끝까지 살아남은 거는 에코프로 한 종목입니다. 다른 애들은 좀 올랐다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이렇게라도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약바이오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D&D 파마텍 한 종목만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20% 넘게 빠졌다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D&D만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전부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잘 못 갔던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봐요. 지금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장에서 셧다운이 종료가 될 거다. 근데 이게 뭐 바로 종료해가지고 땡 하고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료하기 위한 상원과 하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환율이 이렇게 센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증시로만 보자면은 외국인이 올해 11월 들어가지고 코스피를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6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를 좀 했던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매수가 없다시피 하죠. 자, 아무튼 우리 증시에서의 순매수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매수세가 안 들어옵니다. 11월 들어서 초반에는 좀 들어왔는데 이후에 들어온 만큼 빼주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꽤 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5% 정도 되고요, 금리가. 미국은 지금 4%입니다. 1.5%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가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한 20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좀 줄어졌다가 이렇게 뭐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금리 차가 거의 38개월, 39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역전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으로의 달러 유입 억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에 필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인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뉴스를 봤는데 10월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6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어제 11월 10일까지 또 추가적으로 22억 달러를 순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10월 대비해서 3분의 1 규모가 일주일 만에 지금 달성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증시에서 미국으로 또 자금이 이동을 하니까 원화 약세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이제 한미 관세 협상도 아직은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제 트럼프가 한국과의 거래는 잠수함 협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부분도 있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어쨌든 우리 증시가 추가적인 상방을 보여주면서 더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수급이 절실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셧다운 종료 문제도 있고 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또 고용 지표라든지 밀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밀렸던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근데 언제 발표가 된다 딱 못 박아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 증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에도 불확실성이 깔려 있는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목요일 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뭐 정확하게 좀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증시에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제약바이오로 넘어와서 ABL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기대감은 가득 있지만 이 지금의 하락이 기대감이 훼손돼서 빠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앞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11월 달에도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 갱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앞전 차트 흐름에서 연속성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ABL 바이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부터 흐름을 좀 보세요. GSK 빅딜 이후로 굉장히 급상승을 하면서 올라와줬고 그 이후에 계속 어떻습니까?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바이오텍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 이전이 지금까지 없던 기업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도 기술 이전이 이렇게 한번 나오면서 탄력을 보여줬던 기업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 그만큼 글로벌에서 이 ABL이 가진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또 여러 플랫폼이 있고 그중에 또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성과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방으로 크게 못 밀려요, 보시면은. 저점을 밀어도 앞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가준 기억이 한 번도 없다. 계속 들어 올렸죠. 고점과 저점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가더라. 추세를 보실 때는 주봉 차트를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4월 달부터 수급과 함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올라왔던 이 구간들을 보시게 돼도 추가적인 이탈이 없죠. GSK 딜 전에도 올라오는 흐름은 나왔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려주는 형태로 움직였잖아요. 이후에 이제 빅딜이 터지게 되면서 이 추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데 지금 이 가팔라진 추세대에서도 추세 하단을 이탈하는 구간이 지금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갭상승, 급등 뒤에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추세를 그리면서 추세대도 만들고 있죠. 추세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윗 라인과 아랫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추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세대가 무너짐 없이 아주 탄탄한 형태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진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 추세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계속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더 갈 수 있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기업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주가가 지금 크게 못 가고 있고 이슈를 못 받고 있는 건데 뭐 그 사이에 특히나 반도체 이슈가 더 터졌고 AI 쪽으로 미국장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열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이동은 어쩔 수 없었죠. AI 전력기기 이쪽 주도주로 자금이 이동이 됐고 그 사이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지연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관심을 크게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을 보셔서 알겠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니까 거기 딸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지금 그 경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개별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각 개별 종목들에 대한 가능성을 반드시 공부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도 있고요. 언젠간 수급이 코스닥에도 들어온다. 이것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 했죠? 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임상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이 임상 결과가 기술 이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미 기술 이전이 돼서 글로벌로 증명을 받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코스닥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요동을 쳤던 흐름이 왜 나왔냐면은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참 막 부풀어 오를 때가 있었는데 그 임상 결과들이 실패를 하거나 연속성이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기술 이전도 크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수익을 줄 때는 엄청나게 주기도 하지만 한번 꼬꾸라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꼬꾸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얘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그럼 다시 또 추락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고점 아니야? 앞전 고점대로 다 가서 너무 고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2024년과 2025년이 어떻다? 이때가 국내 바이오 역사상 처음으로 FDA 승인도 나오고 빅파마 M&A도 나오고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 모두 나온 시기가 이 시기 때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2024년 8월에는 FDA 승인을 유한양행과 오스포텍이 받았죠.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알테오제니,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어때요? D&D 파마텍이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한 메세라가 화이자에 피인수됐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임상 바이오텍들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고, 이 흐름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흐름이기 때문에 근 10년 만에 최고의 호황기에 진입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또 차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예전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박에 올랐어요, 단박에. 단박에 올랐다 그냥 깨집니다. 박살이 나는 흐름이 나오고 단박에 오르거든요, 오를 때는. 조정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1차, 2차 파도까지 나와요. 이 정도 조정은 나오는데 갈 때 굉장히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 매물이 터지면은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2024년부터 제약 바이오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간다는 게 다른 거예요.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와서 형성한 고점 라인이 저점 지지력을 발휘하는 구간으로 되는 이런 계단식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또 올라와서 지지력을 보여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고점은 계속 올리고 있다. 차트만 자세히 뜯어보셔도 확실히 우리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른 체질 개선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ABL 바이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ABL 기대감은 여전해요. ABL001 같은 경우는 담도함 2-33 1차 평가 변수 발표가 사막 목표 미도달로 발표 지연이 됐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나온다라는 거. ABL111 같은 경우도 내년 1분기에 나오고, 산오피의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같은 경우도 올해 연내에 이상 개시를 대기 중이다. 이상 개시 시 마일스톤만 약 600억 원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이렇게 눌리는 구간대에서 계속 얘기 드린 얘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다. 단기 수급 요인에 불과하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공포에 질릴 게 아니라 저점 매수 기회 구간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 접근보다도 좀 중장기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내년 1분기에 ABL001의 지표값이 의미 있게 나온다고만 하면은 FDA 가속 승인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ABL 바이오뿐만 아니고서도 내년부터 매년 해가지고 FDA 승인 가능한 기업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잘 내는 바이오텍 기업들은 같이 주가가 연동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성과라는 게 주기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신뢰가 회복이 된다. 지금 미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9월 달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5% 30%까지 오른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수급 이슈가 분명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의 이 지지부진한 조정 형태 자체가 펀더멘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눌린다, 깨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왜? 이 기업이 가진 성과와 기대감은 무너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BL 바이오 포기하지 말자. 지칠 수는 있어요. 뭐 이제 다른 섹터 종목들이 막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할 걸이라는 후회도 오고 그런 경우가 옵니다. 내가 산 ABL이 가야 되는데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속이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우리한테 그냥 10% 20% 뭐 30% 50% 이런 수익을 주질 않아요. 100% 200% 300% 500% 이런 수익을 줍니다. 괜히 주식 투자의 꽃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인내하시는 만큼 크게 돌아올 정말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홀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주주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ABL 바이오 주가 같이 추적을 해드리고 시장 이슈가 뭐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혹은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ABL 바이오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시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드리면서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주식발전소 채널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유익한 ABL 바이오 관련 소식 들고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